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4강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잘 푸는 방법입니다. 완자 물리학 1회 76에서 80페이지의 내신 만점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1 에너지 정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 에너지 정리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수레에 힘을 가해서 이동시켰을 때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힘이 하나만 작용하면 운동 방향에 이제 나란하게 하나만 작용하면은 문제가 별로 안 되죠. 근데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줄에 묶여서 움직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이 2개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일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세요. 누가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일을 하는가 이것을 꼭 파악을 해주시고, 누가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뭐 철수, 영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힘이 일을 하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하셔라. 그래서 워크를 따지는데 이게 플러스 워크인지 또는 마이너스 워크인지를 잘 따지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다 더하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네. 누가 일을 하는가 따지고 플러스 워크인지 마이너스 워크인지 따지고 다 더해,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 괜찮죠? 이 부분만 잘 신경 써주시면 첫 번째 유형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식은요. W는 FS고 이것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F를 처음에 찾아야 돼요. 누가 일하는지. 그런데 여기는 뭐 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힘밖에 없어요. 지금 중력은 수평면상에서 운동할 때 중력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F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2m 지점에서 힘의 크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FS를 구할 때 면적을 해야 돼요. FS의 면적을 구하면 바로 F와 S의 면적을 구하면 한 일이 된다. 이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찾을 때요. 여기 한번 밑줄 그어줄게요. 요거 자꾸 나오는데 요거 좀 미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정지입니다. 정지라는 것은 V0가 정지라는 거고,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V0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지워라.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넓이 FS 그래프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찾으라는 거에 따라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해결하겠습니다. 0에서 2m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물어봤는데, 가속도는 이제 힘을 아니까 질량도 알아요. 그래서 A는 m분의 F 이렇게 하면 m은 4kg이고 0에서 2m 이동하는 동안 4N이니까 이것은 1m/s 제곱이야. 동그라미. 자, 2m 통과하는 순간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선생님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색칠 어디까지? 2m까지 뭐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지금 색칠한 이 넓이가 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넓이가 얼마 나오니 볼까요? 넓이가 8 나오네요. 그러면 8줄이 나오고, 이것은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인데 v0가 0이니까 2분의 1 mv0 제곱은 0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4 곱하기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서 v는 2m/s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맞네요. 여기 맞고. 자, 0에서 4m 이동하는 동안 한 일 나왔어요. 그럼 이제 준비하세요. 뭘? 색칠 준비. 자, 이렇게 오렌지색하고 레드 합쳐주시면 바로 뭐가 된다? 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는 여기가 얼마였니? 8이었고 여기는 2는 4, 12. 8 더하기 4는 12. 괜찮네요. 12줄. 디귿도 동그라미. 그럼 이렇게 하고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일하니? 항상 누가 일하니? 근데 수평면 이동해? 그러면 F밖에 없네? 마찰력 없어? 그러면 땡큐. F만 따지면 되니까 W는
fs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야. 써놓고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뭐 써먹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f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럼 f의 크기는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면적을 색칠하면 s가 나오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f를 찾아도 좋고, 지금 이건 뭐 그냥 VT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이 부분에서 기울기를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VT 그래프 기울기 찾읍시다. 기울기는 0,1, 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2분의 4, 2분의 4, 그래서 2m/s의 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는 MA, F는 M이 어디서 1kg이고 A는 지금 구한 2m/s 제곱이니까 동그라미. 0에서 2초 동안 F가 한 일 그랬어요. F가 한 일은 F 곱하기 이동거리죠. 근데 이동거리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또 준비하세요. 뭐 색칠 VT 그래프에서 이 아래쪽에 넓이 있죠. 이 아래쪽의 넓이는 바로 이동거리가 됩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구하면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 여기 3이니까 6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니까. 자, 아무튼 여기 6m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한 일이니까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힘은 2N이고 힘은 몇 뉴턴? 2N이고 이동거리는 6m다. 12줄이야.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가 있죠.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이거 자체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이거 뭐 따로 구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운동에너지 변화량,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되니까 12줄. 또 어떻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우리 친구가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줄을 통해서 잡아당기니까 이 친구는 줄하고 동일시 여기면 돼요. 그러니까 힘이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이 있고요. 위쪽으로 장력이 있는데 이 장력을 이 친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빨간색은 T고 파란색은 mg다. 이렇게. 그러면은 힘이 두 개 나왔으니까 지금 워크를 구할 때 누가 일을 했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누가 일을 했어? T가 일했어? mg가 일했어 이거죠. 그리고 이제 밑줄 칠 준비를 하면은 여기 이런 데 이제 밑줄을 쳐 주셔야 돼요. 일정한 속력. 일정한 속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W는 FS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야.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정한 속력이면 이게 어때요? 같네. 그럼 이게 자체가 0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한 일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알짜 힘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알짜 힘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W 장력이 한 일, WT 이것과 W 중력이 한 일 이것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0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 부분에 요 두 개를 선생님이 지금 이제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더해라 서메이션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워크고 얘가 마이너스 워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겠죠? 요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증가한 거를 따지는 거니까 m은 1kg이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그 다음에 몇 미터? 2m 올라갔어요. 2m. 그래서 20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체 해준 일, 이거는 이제 사람이 물체 해준 일이에요. 이거 뭐 줄이 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 만자책에서 안 써줬어요. 이거 써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선생님 보입니다. 20줄만큼 증가했다. 아무튼 이거 동그라미 되고 사람이 물체 해준 일은 몇 줄이다? 20줄이다. 맞죠? 이거는 플러스 워크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0만큼 증가했다는 건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 20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P를 기준면으로 이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어떤 정의를 물어보는 건데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기준면에 따라서 값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제 맨 바닥에서 지금 물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인데
바닥에서 이제 물체가 여기 있던 물체가 이렇게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이랬을 때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0줄이 되고 0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줄이 되는 거죠. 그럼 20줄만큼 증가를 한 거고 근데 여기를 0줄로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0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때와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때와 어떻다? 이 값은 변하지만 변화량은 어떻다? 이렇게 변화량은 똑같다 이거죠. 변화량은 얼마? 네, 20줄이 되겠죠. 그래서 변화량은 20줄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20줄이 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값은 달라지지만 변화량은 똑같이 20이 된다. 이게 증가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답은 나왔네요. 기억 니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 빗면 따라 움직이는 거요. 빗면 따라 움직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일을 할지 이거죠. 그러면 지금 F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보니까 중력이 일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개, 딱 두 개. F가 일할 수 있죠. 중력이 일할 수 있죠. 그러면은 F가 한 일은 이렇게 쓰면 돼요. F에다가 이동거리 2m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력이 5 곱하기 이게 G예요. 이게 G고 이게 M인 거잖아요. mg 50이죠. 그래서 50N에다가 2m를 곱하냐? 그게 아닙니다. 중력이 한 일은 높이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혹시 헷갈리는 분은 메모. 그 중력은 높이 요거. 그래서 여기다 H1이 들어가요. 1. H 이게 H니까.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해야죠. 그러면 F가 한 일은 뭔가 운동하는 데 도와줬으니까 이게 플러스고요. 중력이 한 일은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밑줄을 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했네요. 여기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걸 더해, 그렇죠? 시그마 워크, 시그마 같이 안 생겼니? 그 생겼었나? 자, 시그마 워크 이게 0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걸 두 개 더하면 0이라는 거니까 결국 F가 25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25줄이 될 것이고 25줄 25줄이란다. 요게 5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요게 마이너스 50이니까 두 개 이렇게 더해서 0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F가 나오죠. 그래서 F는 25N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갈게요. 기억 1m 높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m 얼마요? 5kg, g 얼마요? 10, h 얼마요? 1, 50줄 맞죠? 맞고 F의 크기는 지금 한 일의 합이 0이 되니까 F 곱하기 2가 mg 곱하기 1과 같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디귿은 이제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건 일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빗면을 사용하면 이 5kg을 들어 올릴 때 최소 이제 50N이 필요하잖아요. 5kg을 들어 올릴 때 50N 필요한데 지금 빗면 사용해서 25N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힘이 줄어들었죠. 힘이 줄어들었지만 이동거리를 보면은 얘 1m 들어 올리는데 나는 지금 2m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거리 손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크라는 것이 F와 S의 곱이니까 이게 이득이면 이게 어떻게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의 값은 항상 같아요. 이 한 일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한 일은 똑같습니다. 힘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어도 한 일은 줄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일은 같다. 다시 뭐는 같다? 한 일은 같다. 이게 이득이면 이게 손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값은 일정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괜찮죠? 이게 지금 1에너지 정리를 활용한 문제의 풀이였고요. 다음은 포인트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선생님 이제 타이틀에 이렇게 매겼는데 사실 이제 어떤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죠. 주어진 그림 두 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만나거나 이런 그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포인트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를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지?
포텐셜 에너지 얼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지? 포텐셜 에너지 얼마지? 뭐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고민해서 그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보존되니까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자 내신 만점 문제 13번 문제가 요 유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포인트를 잡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죠. 그래서 출발점 그 다음에 12m 높이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여기 이제 기억 보기를 해결하려면 3m 지점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이게 몇 배냐 이런 거를 해야 되고요. 뭐 이걸 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잡는 거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선생님 이제 최고점 P라고 잡으겠습니다. 그 다음에 3m 지점을 Q라고 잡겠습니다. Q 여기 3m 지점 여기는 최고점 그 다음에 지면도 잡아야 돼. 지면은 R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뭐 알파벳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몇 번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P점, Q점, R점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조사하겠다? 내 조사할 거는 뭐 간단하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이걸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EK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EK를 볼 때 이제 가만히 놓았다. 또 이런데 밑줄을 쳐주는 게 맞지 않을까? 가만히 놓았다. 이게 가만히 놓았다는 거는 정지 상태 출발. 그럼 정지 상태 출발이면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지금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v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놓으면 여기가 0. 그죠?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EP EP는 mgh. 그럼 중간에 계산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m g 얼마? 12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눈에 보여요.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40이네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240줄이 되는 거야. 지금 단위는 다 줄입니다, 여러분. 줄. 단위가 이제 사실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데 안 써가지고 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m 지점이죠. 요거는 Q는 3m 지점. 여기 최고점이니까 지금 특이사항이 뭐였냐면 V가 0이었어 이거고 3m 지점 갑니다. 뭐부터?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 이제 EP부터 하는 게 좋겠죠. EP가 2 곱하기 10 곱하기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얼마예요? 이게 60? 60이네? 60이면은 240은 똑같아야 되잖아. 역학적 에너지니까. 뭔가 감았어요? 네, 60 빼면은 18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네. 그러면은 봐봐. 포텐셜이 여기 바닥이잖아. 이 지면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포텐셜 에너지를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안 변하잖아요.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간혹 이 지면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정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정지는 나중에는 정지가 될 수 있으나 바닥이 최고 속력이에요. 바닥이 뭐라고요? 최고 속력. 왜? 여기 닿아가지고 멈추기 바로 직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바닥은 최고 속력이야. 최고점에서는 이제 V가 0이고 이 바닥에서는 오히려 최대 속력이라는 것을 그런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은 24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 240이니까. 그래서 이 표를 좀 잘 그릴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3m 좀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60이고 180이니까 4배가 아니네요. 이거 몇 배야? 3배네요. 3배. 이렇게 되는 거고.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한 포텐셜? 이거 240이었는데 0 됐으니까 240 어때요? 동그라미 쳐주고. 이거 운동 에너지 240이다. 동그라미 쳐주고. 그래서 니은 디귿. 괜찮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 이것은 이제 포인트 문제라고 선생님은 지칭하겠습니다. 포인트. 자, 그럼 다음 문제, 똑같습니다. 포인트가 이건 친절하게 포인트도 다 주어져 있어요.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D 포인트. 이 포인트에 대해서 뭐를 조사한다? 역학적 에너지를 조사하면 끝. 근데 A하고 B는 어차피 같은 포인트죠. 여기 수평 이동일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A, B, C, D인데 이건 같은 거니까 포인트는 A 이렇게 잡고요. B는 뭐 이렇게 가로 칠까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해요? 뭐예요? 네, 조사해 주세요. 뭘 조사합니까? 뭘 조사하겠어요? 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조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K 줄, 이 P 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제 쉬운 거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MGH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O 나오고 중력 가속도도 나오니까 MGH를 먼저 표시를 해주면 M, G, H 이렇게 A나 B 포인트는 지면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지면을 기준으로 5m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것도 나왔어 아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이거 100이고 이것도 얼마야? 이것도 100이야. 그럼 이거 200. 괜찮죠? 역학적에는 당연히 줄이고요. 괜찮죠? 근데 시점으로 가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시점에서는 EP가 0이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200이 돼야 되니까 얘가 200이 되네. 이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MGH 이렇게 봤더니 2, 10, 10 이렇게 됐죠. 200. 여기도 얼마? 200. 그럼 요게 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D점에 도착하면 멈추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점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200이다. 네, 200 맞죠? C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00이다 라고 했는데 C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00이 아니고 얼마? 200이 돼야 되겠죠. 200이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D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D점에 도달할 수가 있죠. 도달해서 정지하는 거죠. 그죠? D점에 도달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 가서 정지죠. 정지. 운동 에너지 없으니까. 그럼 도달하지 못한다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 포인트에 대한 유형,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연습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포인트 문제죠. 예, 바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바로 뭘 시작해요? 포인트 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시작점 A하고 B가 있는데 스타팅 포인트 S,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포인트 잡고요. 자, 뭐 조사해? 운동 에너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 조사하고 그걸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자, 그러면 해봅시다. 여기 출발점인데 가만히 놓았다 나왔잖아요. 가만히 놓았다. 이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밑줄을 그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밑줄 그겠습니다. 그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만히 놓았으니까 이건 0 이렇게 시작하고 이 P는 MGH. M이 없는데요. G도 없어요. 그럼 그냥 M, G, E 이렇게 써주세요. MG. 그래서 EMG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도록. 그러면 요게 쉽잖아. M, G 얼마? 2분의 1, 0.5. 그 다음에 M, G, 1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력 A점의 속력. 그러면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2분의 1 M V A 제곱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B점에서는 2분의 1 M V B 제곱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다 EMG로 같은 거잖아요. EMG 이렇게 다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 2분의 1, 뭐 어디다 써요? 여기다 쓸게요. 2분의 1 MVA 제곱은 EMG에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EMG에서 2분의 1 MG를 빼겠어요. 그러면 얼마? 2분의 3 MG 이렇게 될 것이고, 2분의 1 MVB 제곱은 EMG에서 MG를 빼주겠어요. 그럼 얼마? MG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자, 이건 뭐 넘기고 정리할 게 아니라 어차피 비율만 보기로 한 거니까 VA 제곱 대 VB의 제곱이 2분의 3대 2니까 얼마니? 3대 2가 되는 거고, 루트 3대 루트 2가 되는 거네. 그러면은 A점에서의 속력 VA가 B점에서의 속력의 몇 배냐 이런 얘기죠. VB의 몇 배냐. 그러면 VA 대
VB는 루트 3대 루트 2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죠. 여기 뭐가 들어갈지 보는 거잖아요. 그럼 VA가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3 2분의 3 루트 2분의 루트 6 배가 되겠죠. 네, 맞겠죠. 네, 그래서 루트 2분의 3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강조드릴 것은 네, 표를 그려보세요 이런 거고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표를 그려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것이 된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 문제. 이것도 좀 안 하면 서운하니까 탄성력 문제 했는데 이거는 mgh 대신에 2분의 1 mv 제곱과 2분의 1 kx 제곱이 일정하다. 이것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포인트 잡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평형점 포인트, 그 다음에 0.3m 지점 포인트, 그 다음에 0.5m 지점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평형점에서는 포텐셜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요. 포텐셜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알아두시면 돼요. 포텐셜이 늘어난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텐셜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 운동 에너지는 최대인데 얼마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 이거 포텐셜은 0이야. 포텐셜부터 이제 해볼까? 0 이렇게 되고 0.3일 때는 2분의 1 K인데 K가 여기 나와 있죠? 40 뉴턴 퍼 미터 40이고 0.3의 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0.5m일 때는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5의 제곱. 자,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쓴 부분, 이 부분이 2P입니다, 여러분. 2P고, 지금 2K는 안 썼는데, 2K는, 네,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2K는 0.5m 지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0. 옮겼다가 더 당겨서 일로 옮겼던 거죠? 더 당겨서 옮겼던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2K는 0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2분의 1, MV, 뭐, 1 제곱 이렇게 할까? 여기는 2분의 1 MV 2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는 이 K를 이렇게 써줬다. 역시나 최대 변이에서 어디서 최대 변이에서 모는 0이다. 속력이 0이니까 이 K가 0이고요. 평형점에서 이게 평형점이죠. 평형점 평이라고 썼는데 평형점에서 늘어난 길이 x가 0이기 때문에 이 b가 0이다.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이니까 문제 이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3m 느렸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요거는 2분의 1 k 0.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 하면은 얼마요? 예, 1.8줄이다.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자, 1.8줄이다. 그 다음에 0.3m에서 0.5m 느릴 때 누구 힘의 크기 증가량? 여기서는 힘은 kx입니다. 힘은 뭐다? kx. 그럼 0.3m 지점에서 F는 K가 40이고 0.3을 곱하면 3, 4, 12 뉴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5m 지점에서는 F가 40 곱하기 0.5가 되니까 이것은 20 뉴턴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힘의 증가량 8뉴턴 맞네요. 이거 맞았고 이거 맞았고 0.3에서 0.5m 느릴 때 한 일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죠. 이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얼마? 0.5의 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3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얼마입니까? 50에서 얼마? 아니죠? 네,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서 답을 내면 되겠고요.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네, 지금 뭐 보고 있냐? 네, 포인트 보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이것도 이제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대 압축된 지점이에요. 이게 최대 압축, 최대 변이란 뜻이에요. 최대 변이, 최대 압축. 그러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요거죠. 그리고 얘가 분리되는 순간 밑줄. 자, 분리되는 용수철과 분리되는 순간. 요게 평형점 지나는 순간이에요. 요게 뭘 지나는 순간?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그래서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 최대로 압축됐어. 그러면은 2분의 1 K의 X 제곱이 있었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없잖아요. 그럼 분리되는 순간에는 뭐만 있어? 운동 에너지만 있겠네. 평형점에서는 포텐셜이 없잖아. 그러네요. 그럼 M V 제곱. 그래서 지금 뭐 구하는 건데? 아,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끝. 이거 V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V는 루트 K X에 X 곱하기 루트 어떻게 되는가? M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점에서 무슨 에너지가 0인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일일이 뭐 다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포인트 문제입니다. 포인트 문제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한 개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증가량과 감소량. 이거 할 때는 연결된 물체에는 이것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물체의 문제를 풀 때는 증가량, 감소량. 왜 증가량, 감소량이냐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보존되는 거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포텐셜이 증가하면 뭔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러면 포텐셜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감소고, 거꾸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포텐셜이 감소를 해야 되는. 그래야 일정해지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된 물체를 볼 때는 조사를 하면 돼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증가량, 감소량 이걸 따지자는 얘기죠. 감소량과 증가량을 따져보자. 이때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돼요. 지금 이 before가 가고요, after가 나잖아요. 이때 객관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A의 EK, A의 EP, B의 EK, B의 EP 이 네 가지를 따져주자는 거죠. 그러면 A의 EK는 증가 아닙니까? A의 EK 증가. 또 A의 EP도 증가는 올라갔잖아. 그러면 A의 EP도 증가. 그럼 감소한 거는 B의 EK와 B의 EP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선생님이 이제 문제에서 그림을 따왔지만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B의 EK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럼 감소한 거는 B만 내려온 거야. 그래서 B의 EP가 감소한 거다.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 개 더한 게 이거랑 이렇게 같게 매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B는 EP가 감소하고 A는 EP가 증가했어. 근데 그 차이만큼이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야. 한 번 더. B의 EP는 감소했어. A의 EP는 증가했어. 그 차이만큼이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증가량과 감소량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연결된 물체는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어요. 다음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인 문제라서 일단은 이제 여기 20N부터 쓰고 여기 G가 있죠. G가 있으니까 mg 20N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장력 표시 이렇게 장력이 표시가 되죠. dt 그 다음에 식 적어 뭐 안 적어도 되는데 적자 20-t는 2a t는 3a 지금 마찰 없는지 아까 확인했는데 여러분도 꼭 그런 거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20은 5a 그래서 a는 4m/s 제곱이다. 그래서 여기 맞죠. 중력이 B에 한 일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일할 수 있어? 이건 지금 아까 첫 번째 유형에서
1 에너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B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애는 20N도 있고 중력, 그러니까 중력도 있고 장력도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도 있지만 장력이 한 일을 지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에는 틀렸다. B가 1m 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 합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굳이 뭐 증가량 감소량 뭐 표를 그리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B가 1m 낙하했을 때 감소한 EP가 A와 B의 증가한 EK와 같다.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아니 쌤, A의 EP는 안 따지나요? 네, 지금 따질 필요가 없는 게 A는 EP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따진 거죠. 사실 변하면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네, 맞는 보기고, 이 문제를 통해서 증가량과 감소량이 일치하는데 개별적인 증가량과 개별적인 감소량이 아니고 자, B만 EP가 감소했고 A와 B는 운동에너지가 함께 증가했으므로 이런 식의 멘트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기억 디귿 어딨니?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요건데 이것도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손을 놔가지고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또 실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더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 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연습 삼아서 증가량 감소량으로 선생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가량은 뭐냐? A의 EK, B의 EK는 증가죠. 그래서 식으로 바로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자, 이 바닥에 B가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을 V라고 한다면 V제곱 이렇게 되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 이게 B의 EK 이게 A의 EK 그 다음에 또 증가한 게 있나요? 또 증가한 게 그렇죠. 요게 지금 B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을 놨을 때 1m를 내려오게 된다면 얘는 1m를 올라갈 테니까 A의 EP는 증가한 거죠. 그래서 A의 EP도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A의 EP는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10 곱하기 1만큼이 증가했다. 그럼 감소량은 뭐 간단한 거죠. 안 따진 게 하나밖에 없지 않니? 요게 지금 2kg이 감소한 거지. 그래서 감소량은 M G H는 1m 낙한 거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게 A의 EK가 증가한 거고요. 이게 B의 EK가 증가한 거고요. 요게 뭐야 요게 A의 EP가 증가한 거죠. 감소한 거는 B의 EP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요 네 개가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니까 누가 증가했는지 누가 감소했는지 보고요.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럼 A와 B는 속력이 같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 개 더한 것이 요 아래쪽에 있는 한 녀석과 같아 이거니까 뭐 다 구한 셈이에요. 이걸 하면은 지금 얼마냐면은 계산을 잘 할 수 있겠죠? 네,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2분의 2,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V제곱 더하기 12 감소한 게 얼마야? 이거 뭐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적어놨니? 죄송합니다. 2 곱하기 10 곱하기 1이죠?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감소한 게 얼마? 20이 되겠다. 그러면은 V제곱이 10이고 2분의 3 V제곱이 10이고 V제곱이 3분의 20 이렇게 되니까 V는 쓸게요. V는 루트 3분의 2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네. 뭔가를 잘못한 건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3분의 루트 60 그죠? 3분의 루트 60 다시 뭐 말린 것 같아.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증가한 건 2분의 1 V제곱이고요. 2분의 2 V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m 올라갔으니까 mg 1 맞고 감소한 거는 21 맞는데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니까 2분의 3v제곱이 맞고 20에서 빼면 10인데 3분의 20이고 맞는데 그럼 이게 틀렸다는 얘기네. 왜 이거 맞다고 생각했지 지금? 실이 끊어지는 순간 안 바뀝니다. 왜냐면은 올라가다 말고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내려올 수는 없죠.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돼? 실이 끊어져도 좀 계속 그 속도가 위로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내려온다는 거고,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 지금 이것밖에 맞는 게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실이 끊겼을 때 A의 실이 끊겼을 때 이게 맞나 이게 철자가? 끊겼을 때 지금 아까 이게 2루트 15가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왜 안 나오지 이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답인데 답이 안 나오겠죠. 아니 이게 맞나 틀리네. 그럴 때 있잖아요. 나 혼자 웃겨 죽네. 자,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실이 끊겼을 때, 끊어졌을 때, 끊겼을 때 A의 속력은 실이 끊기는 순간 A의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제곱이 3분의 20이에요. 그렇죠? 3분의 20이고 그 다음에 포텐셜이 mgH잖아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0 곱하기 H가 끊기는 순간 2m 올라갔을 때 끊기는 거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끊겼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계산을 또 해놔야 되겠어. 그러면은 또 어려워. 3분의 10 더하기 20이니까 60. 괜찮아요? 네, 3분의 70줄이 끊어졌을 때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바닥에 도착했을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이때 역학적 에너지도, 그렇죠? 근데 이때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요? 이때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속력을 구해야 돼서 그래요. V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제곱은 3분의 7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V 제곱이 3분의 140이에요. 루트 씌우면은 140이니까 4 이거는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V 바닥에 도착했을 때는 루트 3분의 1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40이라는 것이 이제 4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4로 나눠 떨어지니까 2 루트 3분의 35 이렇게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답은 뭐 아까 기억 니은이 아니라서 나왔지만 이렇게 확인해 보고, 또 분수하고 이제 뭐 제곱의 어떤 관계 때문에 계산이 좀 쉽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기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증가량 감소량에 대한 유형 연습했고요. 자, 오늘 마지막은 용수철의 수직 연결입니다. 용수철이 수직으로 연결됐을 때 어떻게 볼 것인지 보고 싶은데요. 용수철이 이제 수직으로 연결되면은 지금 몇 가지 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늘어난 길이가 전혀 없는 상태죠. 여기가 늘어난 길이가 없는 상태. 그래서 늘어난 길이 x라고 하니까 x가 0인 상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평형점이야. 평형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지금 줄을 매달았잖아요.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냥 갑자기는 손을 확 치우면 안 되고 아주 서서히 내리면 여기 와서 멈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리 시간에 평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힘의 평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력이라는 애와 탄성력 kx라는 애가 똑같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평형점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매달고 손을 갑자기 확 치워요. 여기다 줄을 매달고 뭐 하라고? 손을 갑자기 확 치워요. 그러면 이제 요 평형점을 기준으로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단진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A점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죠? 이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2분의 1 mv 제곱하고 그 다음에 mgh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kx 제곱하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찮아도 이걸 다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방법 옆에다가 쓰면 좋겠네요. 이거 지우고 지금 아까 쓴 건 여기다 필기해 놓을게요. 평형점 이게 중요한 요소라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형점에서는 mg와 kx 중력과 탄성력이 무엇을 이룬다? 힘의 평형. 중력과 탄성력이 힘의 평형에 도달해 있다. 이런 얘기로 봐주시고요. 여기 어느 지점이라고? 지금 여기 요 지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라. 자, 그럼 A 지점에서는 이걸 따져보고 싶은데 뭘부터 따질까요? 네, 뭐 상관없는데 이것도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이걸 다 따져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지우고 한번 따져볼게요. 줄을 좀 잘 긋까? 네, 줄을 잘 그면은 좋잖아. 이렇게 자, 네, 잘 근 것 같아요. 자, 혼자 뿌듯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GH부터 따지겠습니다. MGH 중력 포텐셜이죠.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 어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돼요? MGX가 되는 거고 여기가 MGEX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로 뭘 고민할까요? 두 번째로는 2분의 1 kx 제곱을 고민해 주세요. 그럼 늘어난 길이가 없으니까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k의 x 제곱이고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2분의 1 k의 몇 x의 제곱? 2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왜 늘어난 길이가 몇 배가 됐으니까?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포텐셜 4배가 돼야 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지금 띵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2분의 1 mv 최대죠.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갖는 거고 여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좀 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평형점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세 개가 역학적 에너지가 맞는 거잖아요. 자, 상하 진동, 수직 연결일 때 역학적 에너지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이 표를 잘 그릴 수 있는지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2번에 이걸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 손으로 받치고 있어. 여기가 지금 그러면 어디가 되냐면은 늘어난 길이가 없는 상태. 늘어난 길이가 없으니까 탄성 포텐셜이 0인 상태.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0인 상태. 오로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갖는 상태고요. 쭉 치웠을 때 최대로 여기가 최대로 늘어난 순간 여기 최대변이야. 그럼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만 있냐면 중력 포텐셜만 있는 거죠. 아니, 탄성력 포텐셜. 그래서 가에서는 늘어난 길이가 없잖아. x가 0이야. 그리고 v가 0이야. 그리고 높이만 최대야. 그래서 2p 중력만 갖는 거야. 이것만 이렇게 최대값을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나는요. 늘어난 길이 엄청 많아요. x만큼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도 이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v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의 기준을 나로 본다면 h가 또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도 2p 뭐만 가져요? 탄성력만 갖는다는 얘기죠. 이것만 제일 크게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값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나에서 이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게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럼 나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 0이다. 맞죠? 나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얼마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2분의 1의 K의 늘어난 길이가 X만큼 L 플러스 X니까 L에서 L 플러스 X 됐으니까 늘어난 길이가 X죠. X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나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EP는 뭐하고 똑같다? 중력 EP랑 똑같다 이거죠. 어디서? 가에서. 근데 가는 여기를 지금 저점으로 여기를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X란 말이에요. 인정이시죠? 그래서 mgx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중력 EP가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 최대점에서. 그러니 뭐 이게 같다는 것에 뭐 동의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속력은 어디냐? 평형점이잖아. 평형점이 어디냐면 이 최대 변이와 최대 변이 사이. 그러니까 이 늘어난 게 없는 상태에서 손을 갑자기 치웠을 때 최대 변이가 되는 요 지점. 이렇게 지금 빨간 점선을 따라서 오고 계시나요? 여기가 바로 무슨 점? 여기가 평형점이다. 평형 라인이 되겠죠? 평형 라인. 이렇게. 그러니 2분의 x일 때 속력이 최대다. 여기는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하 연결된 거는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3개 고려하는 거예요. 중력 포텐셜, 탄성력 포텐셜, 운동 에너지. 터닝 포인트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늘어난 길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중력 포텐셜만 갖고요. 최하점에서는 탄성력 포텐셜만 갖는다. 자, 잘 들으셨죠?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